시작. 자, 지금 문제는 우리가 부가가치세 별도에 매각했다라고 했으니 매각했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이거 매출 쪽의 과세죠. 그죠? 매출 쪽의 과세. 날짜는 7월 1일 날. 매출 쪽의 과세고 공급가액은 1,200만 원이죠, 여러분들. 1,200만 원. 그 다음에 거래처가 어디냐면 파란 상사에 팔았죠? 파란 상사. 자, 그리고 전자는 우리가 전자가 맞으면 1번 여고, 전자가 아니면 부니까 1번이 맞죠? 1번 여 하시고, 그 다음에 분계 유형은 나누어서 받았죠? 보통 예금 계좌로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차액은 미수금이 되겠죠? 기계장치 받았으니까. 그래서 혼합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혼합. 그럼 일단 대변의 제품 매출은 아니죠. 이거 제품 판 거 아니라 기계 팔았잖아요. 우리 항상 유형자산을 처분하면 유형자산과 관련된 애를 같이 날려야죠. 근데 그 관련된 애가 지금은 감가상각 누계액만 있는 게 아니라 국고 보조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 1,000만 원이겠죠. 왜냐면 감가상각 누계액 차감 계정이고 국고보조금도 차감 계정이니까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맞죠? 그럼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돼. 뭐냐면 자, 장부 금액은 1,000만 원짜리인데 내가 먹는 건 요 1,200만 원만 먹는 거잖아요. 부가가치세 먹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1,000만 원짜리를 1,200만 원 내가 먹는 것하고 비교하면 이때는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이 200만 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동의되시죠? 장부 금액이 1,000만 원짜리인데 1,200만 원만 내가 순수하게 가져가는 금액이니까 그럼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200만 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럼 바로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대변의 제품 매출이 아니라 기계장치 날려야죠. 그래서 기계장치를 얼마냐? 3,500 날립니다. 3,500만 원 날리고. 그 다음에 차변에 기계장치와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 1,500만 원 날리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또 국고보조금 검색, 국고보조금 검색하시면 여기 기계장치 깐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요거에서 얼마냐? 1,000만 원, 그죠? 요렇게. 예, 그래서 정보보조금 날리는 것만 추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래에 보여드린 분계는 기계장치와 관련된 차감 계정 다 날리는 분계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문제를 봤지만 우리 처분이익 200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200만 원 적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예금 계좌로 770만 원 받았죠.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770만 원. 그럼 나머지가 미수금이 됩니다. 왜냐? 내가 상대방한테 받을 건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금액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 계산하시면 내가 상대방한테 받아내야 될 건 1,320만 원일 거예요. 그러면 보통예금으로 770 받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으면 외상으로 판 건 550일 거 아니야. 이 둘을 합쳐서 1,320만 원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꼭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손실이 얼마인지 먼저 판단을 꼭 하세요. 그러면 틀릴 일이 잘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그냥 마지막에 그냥 언급대 받은 거 그냥 넣으면 알아서 지가 공급대가 넣거든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계장치가 차감 계정이니까 그걸 고려해서 처분이익하고 손실 비교하면 된다라는 것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아마 101회인가도 있을 거예요. 101회. 그건 여러분들이 풀어보셈. 알죠?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정보보조금이 있었을 때 처분을 구한 거고요. 자, 이제 우리가 어디냐면은 손상이 어디 있었지? 손상.
아니구나. 얘부터 해야 되겠다, 그냥. 자, 어디 있냐면은요, 여러분들. 여기 있네. 331페이지. 기출문제 331. 기출문제 331페이지. 자, 331페이지에 4번입니다. 4번. 맨 위에 4번이에요. 맨 위에 4번. 네, 화이팅. 한번 입력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회사는 1010번으로 잡아주면 되고.
자, 여러분 보죠. 자, 여기다 써놨는데,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게 언제 취득했냐면 7월 1일에 영어권을 취득했대. 7월 1일에. 그렇죠? 전년도죠, 전년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영어권의 X영년도 기말잔액은 우리가 당연히 이게 올해 연도에 상각하기 전, 아까로 따지면 미상각잔액 준 거예요. 알죠? 미상각잔액. 4,500만 원인 겁니다. 그러면 올해 연도에는 상각을 하려고 하는 거지 한 게 아니니까 지나간 기간을 계산할 때는 X 0년 12월 30일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X 어디였냐? 어디 아이고 깜짝이야. 응? 어디 갔어? 뭐야? 어디 갔어? 여기죠? 우리가 이제 X 0년 12월 31일에 상각을 한 후 남아있는 게 4,500만 원인 거예요. 됐어요? 남아있는 게 4,500만 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는 6개월 지났죠? 6개월. 그러면 총 5년 중에 6개월이 지난 거예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5년 빼기 6개월이면 12개월 중에 6개월 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죠? 여기 써놨네. 그렇죠? 우리 5년이 12분의 60개월이죠. 맞죠? 이렇게 하면 12분의 54가 나와요. 그렇죠? 이거 계산하시면 여러분들 4.5나 4.5. 그렇죠? 어차피 12개월이 1년이니까 6개월 지나면 다음에 5년만 지나면 0.5년.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4,500만 원은 우리가 5년 중에서 0.5년 지난 거니까 이 4,500만 원을 나누기 4.5 여기입니다. 여기. 하여튼 4,500만 원 나누기 지나간 기간 4.5년.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이게 1,000만 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X 0년도 1월 1일에서 하면 1년 지나가는 거지만 지금 7월 1일날 취득했으니까 6개월밖에 안 지났죠, 여러분들. 맞죠? 상각을 한지 6개월밖에 안 지났으니까 우리가 4.5년으로만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됐죠? 그럼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12월 31일자로 끊는다라고 하면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1,0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개발비 이렇게 직접 까기도 하죠, 여러분들. 요것도 맞는 거. 그렇죠? 요것도 맞는 거고. 근데 우리 무형자산의 상각은 자동 결산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동 결산은 우리 어디서 하냐면 여기 결산 자료이면 여기서 했죠, 여러분들. 자동 결산 여기에서 개발비 찾아요. 개발비. 예, 찾으면 여기 개발비로 커서가 갈 거예요. 이쪽에 여기에 상각할 금액을 직접 적어주셔도 되는 거고요. 둘 다 인정. 둘 다 하시면 안 되고 어느 하나만 수동 결산하시든 자동 결산하시든 둘 중 하나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형자산의 손상은 워낙 출제를 많이 해가지고 잠깐만요. 어디로 가주시냐면 96개 있군. 다행히 있네. 여기 있다. 386페이지. 386 교재 386 자, 교재 386페이지의 3번입니다. 3번. (386페이지) 3번이고요. 회사는 960번.
입력 좀 부탁드릴게요. 좀 어려워요. 386페이지 문제 3번에 3번입니다. 아니요, 영어권이었구나. 네,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들. 예. 영어권이에요? 네. 무슨 의도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 지금 매지 이러고 네, 아니. 제가 개발비를 좋아해서. (386) 페이지 3번. 386 3번.
자, 여러분 보실게요. 다 하셨나요? 좀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하는 거 여기를 두세요, 여러분들. 예. 자, 여기 보죠. 자, 보시면 잘 보세요. 첫 번째. 자, 여기에 아이고. 여기에서요. 요놈 식기 있죠. 요놈 식기. 전기말 무형자산 명세서 있잖아요. 요거요. 이거는 어떤 걸 우리가 던져주는 거냐면 우리가 항상 우리가 올해연도 입장에 삼각하기 전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미삼각잔에 던져주는 거예요. 맞죠? 일부 삼각은 하고 남아있는 거 있죠. 맞죠? 미삼각 후 잔액이래. 미삼각 잔액을 준 거예요. 항상 전년도 말을 준다라는 거 아직 올해연도 말은 삼각을 하기 전이거든요. 알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자마자 취득 일자가 있고 그러면 지나간 기간을 빼서 그죠? 전체 내용 연수에서 지나간 내용 왜냐면 요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어디 있냐? 보라색으로 좀 할게요. 우리가 여기 X0년 7월 1일 요때 취득할 때 내용 연수 10년을 정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10년을 정한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러면 우리가 얘는 아까랑 똑같은 문제예요. 6개월 상각하고 남아있는 게 1,900만 원이다 라는 뜻이 장부가액은 항상 상각하고 남아있는 금액이거든요. 전년도 말 입장에서. 알죠? 그러면 여기도 써놨네. 그러면 이 1,900만 원이 전년도 말에 남아있는 금액 상각은 6개월치 하고 남아있는 금액이니까 7월 1일 날 내용 연수를 10년으로 정했었는데 지나간 내용 연수는 우리가 0.5년 맞죠? 총 12개월 중에 6개월은 여러분 지났으니 6개월치 상각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상각하고 남아있는 게 1,900만 원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얘를 우리가 총 내용 연수 10년에서 지나간 내용 연수 0.5년을 빼면 9.5년이 나와요. 되세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해. 얘랑 같은 게 뭐냐면 이렇게 구해도 돼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1,900만 원이라는 장부 금액은 6개월은 상각하고 남아있는 금액이죠. 에? 10년 중에서 6개월은 상각 후 남아있는 금액이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분모가 10년 빼기 0.5년이죠. 0.5년. 우리 지금 취득가액 구하려고. 취득가액. 혹시라도. 요렇게 푸는 방법이 1번 방법이고요. 1번 방법이랑 그냥 남아있는 금액을 남아있는 내용 연수로 우리가 구해서 나눠버리는 거. 알죠? 또는 취득가액으로 돌려버리고 그냥 취득가액이면 그냥 취득가액을 내용 연수로 나누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1,900만 원이라는 숫자는 6개월 상각하고 남은 금액이니까 이거는 총 9.5년에 대한 거잖아요. 맞죠? 9.5년에 대한 건데 우리가 취득원가라는 건 내용 연수를 총 내용 연수 정할 때 금액이니까 10년이 올라가죠, 분자에. 이렇게 하면 우리가 2천만 원이 취득가액이 나와요. 요게 2번 방법이에요. 2천만 원이 요게 취득가액이에요. 그럼 우리가 항상 취득가액 나누기 내용 연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누기 10년 요렇게 해서 200만 원 구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두 번째 방법 너무 좀 오래 걸려. 생각도 좀 더 해야 되고. 맞죠? 여기 책에는 취득일자가 전기 7월 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기말 무형자산 명세서면 취득일자가 그 전년도인 건가요? 뭔 말이에요? 책의 그러니까 전년도의 말에 규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취득일자가 전기 7월 1일이라고 되어 있으면 취득일자가요? 네. 총 1,900만 원 나누기 10년 하면 되죠, 그러면 그때는. 그럼 이 전기가 이 전기인 건가요? 아니면 이 전기 같은 거야, 같은 거. 같은 거예요? 전기. 그 기준으로 전기가 아니라 무슨 말이야? 나 조선말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
그 전기가 홍씨라고 하시면 홍씨랑 그거 같은 말이잖아. 전기가 저기 저걸 기준 저 연도에 이제 작성을 한 명세서라는 거잖아요. 근데 취득일자에 그죠, 이거 다른 그 전년도가 인가요? 아니면 단기 X연도에 나오는데 X연도 명세서에 전기라고 적혀 있으면 그 1900 뭐 19년 막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러니까 취득일자가 전기라고 나온다면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네. 난 위, 취득일자가 숫자가 아니고 전기라고 나온다면 지금 저거 X 어. 영면이랑 시험에 아니야 시험 실제 아니야 마이너스 8.5년을 나눠야 되는 아. 근데 그런 숫자가 되게 이상해지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안 내요. 시험에서 실제로 날짜 줘요. 날짜를 줘. 날짜 줘요. X 0년이라고. X 2022년도라고 줘요. 우리는 2023년도 요것도 2022년, 요것도 2022년. 다 줘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도 다 맞는 편이에요. 전기 해도 맞는 거 아닌가?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자 갑자기 2020년에 작성한 명세서인데 취득일자가 전기 7월 1일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19년도 7월 1일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다시. 저게 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저 명세서가 응. 2020년도 말에 작성된 명세서. 왜 2020년도 말이에요? 만약에 색이랑 저기랑 좀 달라요. 달라요? 네. 전기 7월 1일 맞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기준으로 전기를 봐야 되는 건가를 난 왜 어렵지?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어차피 전기 같은 말인 건데 그 12월 31일이라는 걸 주기 위해서 말을 적어놓은 거고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도는 그 숫자를 만약에 전기라고 적혀 나온다면 전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가 아니고 전기잖아요. 이 명세서 자체는 작성은 취득일자 자체가 전기가 되니까 2020년이 아니고 2019년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내용연수 곱하는 게 달라지지 않느냐.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2019년은 왜 나와요 갑자기? 저게 작성된 게 어려워. 난 이해가 안 되지? 그 취득일자를 그냥 그 숫자를 지우고 전기라고 적는다면 예를요? 이 네. 취득일자를 숫자를 지우고 전기라고 적는다면 이게 지금 같은 해에 구입한 게 아니고 얘는 그 전해에 구입한 전년도에 게 거잖아요. 저 때를 기준으로 전기인지 현재를 기준으로 전기인지 난 왜 그렇게 해석이 안 되지? 난 그냥 딱 같은 걸로 해석이 되는데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그 같은 걸로 그러니까 이 자체는 같은 거 해석이 맞는데 만약에 그 자체가 전기로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전기 그 전년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를 보고 난 아직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어. 나도 지금 속상해. 난 왜 이해가 안 되지? 나 진짜 언어실로 딸리는 거 보다. 그냥 받아들여요. 여러분 어떻게 프렌치 되셨죠?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여기. 얘가 전전기라고 돼요. 전전기. 여기 라고 했으면 그거는 몇 년도인 건가요? 전전기면 2021년도. 우리 2023년도 입장이잖아요. 그럼 전전기면 2021년도잖아. 전기 2021년 아닌가? 근데 저게 2022년도에 작성된 거. 작성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장부 금액 자체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가 뭐냐면 요거 장부 금액 있잖아요. 요거예요. 여기 전년도 말에 있던 거. 네. 전년도 말에 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연수 있죠. 요 내용연수는 요 취득일자에 정한 내용연수 이 말인 건 알고 계시죠? 이 말이야 이 말. 이 말이야. 맞죠? 알아요. 하는데 왜 이상해 이게? 이게 20년 말에 명세서가 작성이 된 게 2022년도에 작성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의 전기는 2021년도잖아요. 전전기는 2020년도잖아요.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 시험은 뭔지 알겠다. 이제 알았어.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이 간 거예요. 왜냐면 무조건 우리는 2023년도 입장에서 무조건 생각해 줘야 돼요. 근데 작성된
건 정년도 2022년도에 작성된 거라 그러잖아요. 작성된 게 아니라 요거는 그냥 이게 내용 연수는 무조건 내용 연수는 취득일자에 정하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내용 연수는 무조건 취득일자에 정하는 거고. 알죠? 그래서 너무 생각이 많이 갔는데? 무조건 내용 연수는 취득일자에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가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냥 이거를 2023년도라고 하면 그냥 알죠? 여기 입장에서의 전전기가 아닌 거예요. 항상 2023년도 입장에서 전년도고 2023년도에서 전전기가 되는 거예요. 알죠? 난 왜 이렇게 헷갈리지? 아이씨, 나 갑자기 멘붕 왔어. 자, 그러면 우리가 얘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전전기 2021년 1월 1일 산 거예요. 그 2021년 1월 1일 내용 연수 5년으로 정한 거예요. 되세요? 5년으로 정한 거고, 그럼 내가 이제 전전기 1월 1일 샀으니까 전전기 말에 상각 한 번 했겠죠? 상각 한 번 하고 전기 말에 상각 한 번 더 하고, 그럼 2년 지났잖아. 2년. 이해되세요? 그럼 2년 지났으니까 우리가 2년 상각하고 남아있는 게 3천만 원이다 라는 뜻이에요. 알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전기 말 명세서는 항상 올해 연도 말 명세서 주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왜 전기 말인데 올해 걸 준 거예요? 왜냐면 올해 상각 아직 안 했거든. 여러분 이거 되세요? 전기 말 무형자산 명세서를 달리 해석하면 올해 연도 말 상각하기 전 무형자산 명세서 준 거라고요. 그죠? 이거 이해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 전기말이라고 하시는데 왜 단기말이라고 생각하세요? 단기말 무형자산 상각하기 전이라고요. 맞죠? 요거 오케이? 이제 여러분도 힘드신 것 같은데 이제 서로의 입장이 바뀌었어. 방금 아까까지는 내가 못 알아듣고 이제 여러분도 못 알아듣는 거야.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전년도 말 무형자산 명세서 하고요. 이건 올해 연도 말 2023년도 12월 31일자 상각하기 전 명세서 준 거랑 똑같아요. 그럼 잘 대가 고민해 보세요. 저도 방금 고민했으니까 여러분 역으로. 시험에는 그럼 날짜 그대로 주는 네, 날짜 그대로 줘요. 맞아요. 날짜 그대로 줍니다. 21년 놓고 22년 놓고 다 줘요. 걱정하지 마시라. 그럼 이 3천만 원이라는 것은 2년 상각하고 남아있는 금액이죠. 맞죠? 그럼 3천만 원은 우리가 총 5년에서 지나간 2년 빼면 3천만 원 자체가 상각 후 남아있는 금액이니까 남아있는 내용 연수인 5년에서 2년을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이 될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 그러면 일단 이거 그냥 다 수동 결산 해볼게요. 수동 결산으로 하면 자, 일단 12월 31일에 우리 그 특허권 상각 먼저 해야죠. 올해. 예. 그래서 특허권은 차변에 무형 그냥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특허권은 200만 원 상각이었죠, 여기? 그렇죠? 200만 원이니까 200만 원 대변의 특허권. 그렇죠? 이게 특허권 상각. 오케이? 예. 그다음에 지금 또 상각할 게 개발비 상각이죠. 여러분 조심하실 게 뭐냐면 추가 사항에 결산일 현재 개발비로 잡았다라는 건 우리 회사가 여태까지 쓴 개발비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 단계에서 쓴 것에 대해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데? 해가지고 개발비로 잡은 거야. 그러니까 임상 3상까지 막 했더니 뭔가 임상 2상까지는 되게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어요. 막 코로나 그게 할 때. 그래서 우리 회사 이름이 뭐냐면 화이좌. 맞죠? 화이좌야. 화이자가 아니라 화이좌였어. 그래서 2단계 우리가 임상 2단계까지 되게 유의미한 결과 얻어가지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개발비 잡은 거예요. 알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때 실패가 확실히 3상에서 큰일 난 거죠. 죄송해요. 지읒됐습니다. 해가지고 유의미한 결과를 못 얻은 거예요. 임상 실패한 거죠. 그럼 이거는 개발비라는 자산이 아니라 비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게 바로 손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왜냐하면 그 해당 자산이 지금 이 임상 실패라는 결과로 인해 가지고 가치가 빡 떨어졌잖아요. 가치가 얼마가 된 거예요? 0 된 거죠, 0. 가치가 0 된 거예요. 쓰레기가 된 거죠, 쓰레기. 이해되세요? 그럼 3천만 원이 손상된 건 아닌 거예요. 왜냐면 항상 우리가 선상가 먼저 해야 될 거 12월 31일까지 다시 1년 사용한 거 상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손상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3천만 원 남아있는 다시 1천만 원 감가상각 해야 되잖아요. 하면 2천만 원이 2000X1년 올해 연도 말에 요 개발비에 남아있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얘부터 먼저 하고 이제 회수 가능 금액이 연구에 실패해서 0 된 거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손상 잡아야 된다는 뜻이 되게 어려웠을 때. 알죠? 이 조선말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먼저 해야 될 걸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차변에 다시 무형자산 상각비 나눠서 해볼게요. 1천만 원 일단 잡고 대변의 개발비 일단 무형자산 상각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 실패한 거 상각 처리해야죠, 여러분들. 잡고 그 다음에 차변에 무형자산 손상차손이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무형자산 손상차손. 2천만 원 손상됐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예. 2천만 원 대변의 개발, 이제 개발비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형자산은 직접 가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여기 손상차손 두 개 안 씁니다요. 이렇게 굳이 나눠서 쓰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되세요? 오케이? 예. 혹시라도 얘랑 비슷한 문제 푸시려면 87회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87회차를 한번 풀어 보십시오. 제가 아까 회차 적어드렸을 거예요. 여기 이건 좀 쉽게 냈네. 이건 좀 쉬워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어려운 걸 푸는 겁니다. 어려운 거.